로마 공항에 LG 있네. 본주르노. 그때 참 좋았는데. 이탈리아 다시 나한테 와주면 안 되겠니? 받아! 응? 오! 이탈리아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90일 밤의 미술관 이탈리아 편입니다. 2022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동양북스, 저자는 김덕선, 김성희, 유재선, 이영은, 페이지 수는 516페이지입니다. 사실 2년 전에 코땡땡이 시작될 때만 해도 이 시국이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전염병 대유행 상황을 겪어봤던 학습 효과? 그런 것 때문이겠죠? 해외 배낭여행을 아주 매우 많이 좋아하는 저로서는 안달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시국이 어찌 되었건 요즘 자유여행 편리하게 만들어줄 기술이 참 많아졌죠. 우선 스마트폰. 요거 하나면은 어디에 떨어뜨려놔도 GPS와 지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길도 찾아주고 식당도 추천해주고. 그런데 얘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술품 관람. 미술관이나 박물관 찾아가서 둘러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못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그곳에 전시된 작품을 보고 재미를 느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내에 되어 있는 제목이나 작가 정보를 읽어내기는 하는데 그 다음은 몰라요. 스마트폰으로 뒤적뒤적거리면서 자세한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현장에선 답이 안 나옵니다. 정보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 어떤 것이 지금 이 작품을 관람하는데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이 작품을 재미있게 관람하게 만들어주는가? 왜 이 작품을 실제로 보고 반가워해야 되는가? 이건 모두 다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성과 함께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찾아갔다. 그냥 눈으로만 감상 중인 그녀 또는 그에게 이건 말이야 하면서 작품에 대해서 진지 빨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줄줄 읊어대는 허세를 좀 부려보고 싶다. 나만 그런가? 아무튼 이 책은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저자가 무려 4명이에요. 이분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가이드로 활동 중인 분들이고요. 게다가 이탈리아 국가 공인 가이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만큼 재미있게 작품을 감상할 포인트를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압축해서 책으로 담았다. 당연히 알짜만 모았겠죠. 일부러 재미없게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차가 출시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저것 정보를 찾다 보니까 어떤 성능을 가졌고 이건 언제부터 이어져 오는 이 자동차만의 특별한 전통이고 가격은 얼마고 그러다 보면 갖고 싶어지죠. 그때 길에서 그 차가 지나가는 걸 보면 멈춰서서 우와 이럽니다. 마찬가지예요. 문학작품이나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다른 나라의 역사, 종교, 사회상까지 지식을 쫙 넓히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재미를 느낀다. 바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식탐구.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일단 그림 하나 보죠.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90일 밤의 미술관 이탈리아 편에 수록된 빈센트 반 고흐의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로마 바티칸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인데요. 제가 이 작품을 갑자기 보여드린 이유는요. 앞서 설명드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식탐구가 잘 어울리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지금껏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던 정보들로만 들이대면 혼란스러워지는 작품입니다. 비교적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작가인 반 고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의 시신을 성모 마리아가 무릎 위에 하는 모습을 조각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우리는 일단 반 고흐가 피에타를 그림으로 그렸다는 것도 몰랐을 뿐더러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등 풍경화나 정물화, 인물화 등을 주로 발표했던 반 고흐가 종교화를 그렸다는 것에서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왜? 웬 종교화? 거기에 미켈란젤로의 조각으로 유명한 피에타. 우리는 보통 요런 모습을 떠올리죠. 요거는
제가 뉴욕 세인트 패트릭 성당에서 직접 촬영해온 사진인데요. 미켈란젤로 작품은 아니고요. 아무튼 근데 이게 회화, 판화 등으로도 존재를 하고 있었다. 여기서도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겐 정보가 필요합니다. 알면은 되게 재밌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는 반 고흐가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종교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 그리고 반 고흐의 피에타라는 그림이 판화로 된 그림을 따라서 그리다 보니까 좌우가 바뀌어 있다는 것, 게다가 전혀 본 적도 없는 작품을 그려냈기 때문에 색감도 전혀 다르다는 것, 또한 이것이 반 고흐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 1년 전에 그린 마지막 종교화라는 것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외에도 100여 점의 작품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 더 파고들기 시작한다면 끝이 없을 만큼 우리의 지식은 넓어지겠죠. 딸랑 예술작품 한 점으로 말이죠.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식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학이어도 좋고 그림이어도 좋습니다. 이 책은 이미 출간이 된 예술 관련 서적인 90일 밤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입니다. 90일 밤의 미술관, 90일 밤의 루브르에 이은 시리즈인데요. 부재인 내 방에서 즐기는 이탈리아 미술 여행에 걸맞게 이탈리아의 9개 도시의 미술관과 성당에 소장이 되어 있는 작품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탈리아라고 하면은 어떤 곳이 떠오르시나요? 이태리 타월 말고요. 르네상스 있잖아요.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서유럽 문명사에 나타난 문화운동 또는 학술 또는 예술 재생 부활운동 덕분에 사상, 문학, 미술, 건축 등 다방면에 걸친 변화를 이룩할 수 있었죠. 이게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 전반에 걸쳐서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다. 요게 통설입니다. 근대 유럽 문화 태동의 기반, 르네상스의 중심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이를 통해 생산이 된 수많은 예술작품들은 이탈리아라는 나라 전역에 퍼져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다루는 9개 도시, 로마, 피렌체, 밀라노, 베네치아, 나폴리, 시칠리아, 크레모나, 피아첸차, 볼로냐, 이 중 로마부터 베네치아까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로마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유적이 발견되고 있죠. 마치 우리나라의 경주처럼요. 저도 로마를 여행할 때 유명 관광지 위주로 발이 퉁퉁 붓도록 걸어 다녔고요. 당연히 미술관과 박물관에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미리 예습을 통해서 많은 예술작품 정보를 좀 알고 들어갔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기 전에 이 책을 읽고 갔으면 좀 더 영리하게 포인트를 찾아다니는 방향으로 동선을 그렸을 거예요. 지금 2022년 1월입니다. 연초죠. 담배 연초 말고요. 여러분 새해 목표는 정하셨어요? 일단 3일은 지나갔으니까 작심 3일은 확실하게 실천하고 마무리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꾸준히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속독으로 읽었습니다. 지식 꼬리물기 이런 건 시작도 못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다시 읽을 생각입니다. 이 책이 제목 그대로 90일 분량으로 이야기를 나눠놨기 때문에 500페이지가 넘기는 하지만 요걸 하나씩 이야기로 나눠서 읽으면 하루에 읽을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또는 점심시간, 쉬는 시간 이럴 때 잠깐 투자해서 읽기 충분한 분량이거든요. 저는 일부러 그렇게 읽을 생각입니다. 새해 새로운 챌린지로 미술 지식 늘리기 챌린지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90일 밤의 미술관 이탈리아 편 리뷰였습니다. 3개월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